무려 25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악대가 앞서고 또 그 뒤를 여러 무장한 군사들이 따르고 있는데 여기 이 수레를 타고 있는 주인공의 출행 장면을 그린 것으로서 말하자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시가 퍼레이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공을 둘러싸고 행진하는 이 무사들을 보면 그 생김새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때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로 이름을 날렸던 고구려 군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악 3호분의 행렬도는 가장 많은 병사가 등장하는 벽화다. 그 모습도 다양하고 무기도 여러 가지다. 이것을 컴퓨터로 복원해 하나씩 살펴봤다.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말을 탄 병사, 철갑기병이다. 행렬 맨 뒤엔 가볍게 무장한 기병도 보인다. 보병으론 창을 든 창수가 있다.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었다. 칼을 든 환도수, 역시 갑옷과 방패 차림이다. 도끼를 든 부월수는 갑옷을 입지 않았다. 공수는 갑옷을 입고 화살통을 허리에 찼다. 이것이 바로 대륙을 누비며 영토를 넓혀갔던 고구려 군대다. 여러 무기는 고구려의 뛰어난 제철 기술이 뒷받침했다. 당시 동아시아는 대단한 그 격변기입니다. 그래서 북중국 지역에 16개의 왕조가 끊임없이 명멸하고 그 와중에 이제 고구려도 이들 왕조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선진적인 그 무기 무장 체계를 갖추지 않고는 국가의 운명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특히 그 무기 무장과 관련해서 대단히 그 빠른 속도로 그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는데 결국은 고구려의 경우도 철 산업의 그 빠른 발전과 그 결과로 철기의 등장이라는 아주 그 새로운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이동에 있는 고구려 군사 유적지. 이곳에서 화살촉과 창 등 다양한 철제 무기류가 출토됐다. 고구려 군사 중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철갑기병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유물도 나왔다. 투구가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투구를 복원해봤다. 고구려 철갑기병은 이런 투구를 썼던 것이다. 유적지에서 출토된 철편들 가운데엔 갑옷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철편들도 있었다. 갑옷은 이렇듯 철편을 이어붙인 찰갑이었다. 이것은 가볍고도 튼튼하다. 웬만한 화살은 튕겨나가고 만다. 다른 고분의 벽화엔 철갑기병의 또 다른 무기가 등장한다. 발에 신고 있는 못신이 그것이다. 끝이 뾰족한 못신은 전투 도중 적군을 말 위에서 내려 찍는 데 위력을 발휘한다. 온몸을 무장한 철갑기병. 그렇다면 그가 탔던 말은 어땠을까? 북한의 철령 유적지. 3, 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수십 개의 말 모양 토우가 나왔다. 몸통과 얼굴은 온통 갑옷으로 무장돼 있다. 철갑기병의 말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고구려 철갑기병의 모습은 이렇다. 완전 무장을 한 이런 철갑기병이 고구려의 최전선에 있었던 것이다. 외관상 이상하니까 이 말이 겁을 먹고요. 그다음에 이 병사들도 겁을 먹게 되죠. 그리고 또 활이나 새날 쏘았을 때 이 중장기병이 잘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매우 위협적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최근의 상황과 비교하면 6.25 때 북한군 탱커가 계속 우리 아군이 뭐 총이나 대포를 쏘아도 끄떡도 안 하고 밀고 내려오는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벽화에 나타난 성전투를 보면 안에선 육박전이 벌어지고 밖에선 철갑기병이 공격을 한다. 무기체계를 통해 평원전을 재구성해보면 철갑기병이 맨 앞에 서고 그 뒤로 경마기병이 선다. 다음은 보병인 창수가 포진하고 이어 검수와 부월수, 궁수가 뒤따른다. 전투가 시작되면 궁수가 활을 쏜다. 철갑기병은 측면을, 경마기병은 후방을 공격한다. 그리고 보병이 육박전을 벌이는 것이다. 동아시아를 무대로 용맹을 떨쳤던 고구려 군사들. 이 벽화에서 그 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대략 1500년 전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생김새하며 표정까지 지금도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군대의 힘찬 행진소리, 말발굽소리, 또 악대의 우렁찬 행진곡, 이런 소리까지 들려오는 듯합니다. 여기 보면은 노랑, 빨강, 이 초록 등 채색도 아주 다양하게 돼 있어서 한층 더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이 색상도 선명한데요. 사실 고분 벽화가 1500년의 세월을 견딘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분 안팎의 기온 차이로 대개는 내부에 이슬이 맺혀서 그 벽면이 번들거리고 그로 인해서 물감이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벽면에서 물감이 아예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고구려 고분 벽화도 일부 훼손이 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발견이 돼서 고구려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고구려 고분 벽화의 제작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엔 쌍용총 벽화 조각이 한 점 보관돼 있다. 쌍용총은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으로 5세기 말에 축조된 것이다. 이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다. 단면에서 붉은색과 검은색의 안료가 나타났다. 적색인 경우는 그 수은과 황이 농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화수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진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요. 황화수은을 그 안료로 한 그런 것을 적색으로 사용을 했고, 흑색인 경우는 이 탄소계, 즉 먹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고. 천연광석인 진사나 먹은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다. 이들을 비롯해 벽화의 안료는 모두 물에 녹지 않는 천연광물성이다. 때문에 채색이 습기에 쉽게 번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안료를 벽면에 어떻게 부착시켰을까? 쌍용총 벽화 조각의 단면을 다시 분석해봤다. 안료 아래쪽의 흰색은 석회다. 검은색은 석회에 잘 붙은 반면 붉은색은 조금 떠있다. 두 가지 방법이 쓰인 것이다. 그 하나는 프레스코 기법이다. 진영선 교수는 그 방식대로 고구려 벽화를 재현하고 있다.